존경하는 36만 부산진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연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 2동, 범천 1, 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광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정책 점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범천 창업공간, 접근성 개선, 그리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개선이라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진구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정책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3년에서 2027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진구는 아직 자체적인 장애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법적 업무는 아니더라도 현재 정책의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지역 설정에 맞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실시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가 2025년 예산과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예산이 정액되었다면 어떤 분야 또는 어떤 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 일정이나 방향이 계획되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중앙과 시의 정책에 맞추어서 53개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규모는 총 534억 원입니다. 부산 진구의 장애인 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으로는 장애인 유형별 맞춤 지원이라든지 또 민간 협력 및 자원을 연계하는 부분, 사회적인 인식 개선 분야가 부족하며 예산 및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장애 유형별 서비스 기준 마련, 또 개인별 서비스를 확대, 자원 연계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를 통한 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들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서는 2023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804개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집중관리 대상 170개소에 대해서 지금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고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설치율에 준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예산에 편의시설 확충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공건축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정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BF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준공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문제는 민간 시설입니다. 기존 민간 건물들은 개인 소유이므로 사실은 이 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도 준공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사실은 개인의 재산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일자리 문제입니다. 현재 부산 진구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주로 단순 노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숙련, 전문직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숙련, 전문직 일자리 확대 방안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향후 고용 연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 유형이나 어떤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근무 시간도 다르고 일자리 유형도 굉장히 다릅니다. 대부분 단순 노동 직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이라든지 또 발달 장애인들만 신청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애 유형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숙련된 어떤 전문적인 일자리를 저희들이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각 장애 유형에 맞는 최적화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과 전문 기술 교육이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이분들이 고숙련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입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 활성 또 취업 후 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보다는 지금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를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 사례나 향후 고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일자리가 17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총 30억 3,900여만 원입니다. 사실은 이 일자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형 일자리로 볼 수 있고, 우리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나 연계를 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구직 장애를 창구를 통해서도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알선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2024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장애인 고용유도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민간기업과의 협력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시와의 협력을 통한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를 해주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 관리 등 간접 지원도 있습니다. 또한 예비 창업가부터 창업 7년 이하의 모든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입주 공간 제공, 또 창업 자금 지원, 이런 창업 관련 사업들은 진행 중이고요. 향후 구에서 우리 실시하는 지역 박람회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홍보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또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장애인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부산 진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형 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맞춤형으로 개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향후 시설 신설 시 장애인 전용 공간 확보, 접근성 강화 기준 적용 여부 등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튼튼 생활체육교실 최근 3년간 운영 횟수, 참가자 수, 예산이 모두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 확대나 프로그램 다양한 등의 필요성은 검토된 바 있는지, 확대되지 않는 이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가 조성 중인 체육시설과 기존 시설의 개보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에는 공공체육관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항영천 레포츠공원, 소형걸린공원 체육관 3개소가 있으며 현재 단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와 계금동 레일스포츠파크 2개소를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보수 예정인 시설은 2017년 준공된 전포동에 있는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는 2028년도에는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설 시 장애인 전용 공간 확보 그리고 접근성 강화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단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진화적 수영장 조성을 위해 장애인 특화형 체육센터 기준과 동일하게 첫 번째 수심을 1.3m 이하로 설계하고 두 번째 입수형 휠체어 1대와 경사형 입수로 1개 레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성을 위해 수영장 중에 장애인 전용 공간인 장애인 탈의실을 갖추고 동선도 개선하였습니다. 계금지역에 추진 중인 계금동 레일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실시 설계 시 장애인 진화형 체육센터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의무화된 편의시설은 주 출입구 접근로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등이 있으며 장애인 전용 샤워실 및 탈의실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시설들은 장애인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게 점검, 심사를 받은 장애물 없는 BF 인증 건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조성한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도 조성 시 장애인 진화를 위한 시설인 경사형 입수로와 입수형 휠체어가 갖추어져 있으며 장애물 없는 BF 인증 건물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와 확산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장애 유형별로 적절히 구성되고 있는지, 참여 수요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자 의견 수렴이나 수요 조사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개선된 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대응 방향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나 스포츠 단체와의 협력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향후 협력 확대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효성 및 확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튼튼 생활체육교실 참가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확대하지 않은 경우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진구 장애인 튼튼 생활체육교실은 장애인 스포츠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2020년도에 부산 진구 장애인 복지관과 JS 운동발달센터와 협력하여 주 1회 발달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개선 사항이 필요하여 검토한 결과 2021년 하반기부터는 주 2회 2개 반 발달장애인 50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아 수업 횟수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운영 횟수와 참가자 수를 동일하게 확대하지 않은 사유는 일반 생활체육교실과 달리 3명의 강사가 투입됨에 따른 강사료 확보 문제와 수강생 이동 차량 확보 등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수요 기반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장의 유형별로 적절한 구성 여부 및 수요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 튼튼 생활교실은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반으로 나누어 연 50회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배드민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자 의견 수렴 및 수요자 결과가 실제 개선에 반영된 사례에 대해서는 장애인 튼튼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 및 불편사항, 추가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계기관인 부산 진구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연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수혜자의 체육시설 선택권의 다양화 등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24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해당 사업의 만족도는 89%이며 향후 이용 의향은 9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종목으로 수영, 헬스, 탁구, 볼링, 태권도, 필라테스, 승마, 배드민턴 순으로 응답했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프로그램 참여로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진구의 가맹시설 등록 현황은 53개소로 헬스, 태권도, 탁구 등 참가 희망 선호도에 맞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및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앙, 지역, 시설 단위로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복지관, 특수학교, 각 주민센터 등 장애인의 모든 접점을 장애인 생활체육 홍보의 거점이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급한 과제는 수업 진행 난이도에 비해 낮은 강사료로 인한 전문 강사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장애인 튼튼교실 강사료는 시간당 주 강사 2명 각 8만 원, 보조 강사 1명 5만 원으로 2020년 강좌 개설 이후 6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강사료 책정에 대한 협의 및 예산 확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수강생 이동 차량 확보 및 교구 지원 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튼튼교실의 배드민턴 수업의 경우 배드민턴 라켓 등이 부족하여 수업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수송수단의 부족으로 타 기관들의 수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수업 교구 지원과 수강생 이동수단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 스포츠 단체와의 협력 사례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JS 운동발달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인 튼튼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 가맹시설 확보와 종목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관,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부산에서 전국체전과 더불어 전국 장애인체전도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이거를 계기로 우리 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범천 창업 공간의 접근성 개선 및 홍보 강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안은 관계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서면 질문서로 대체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80회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 사전 서면 질문을 통해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육 실적이 저조했던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VR 시뮬레이션 등 실습형 교육 도입 계획과 함께 교육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 4천만 원으로 80회 교육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추가 예산 확보나 민간 협력 방안 검토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교통안전 교육은 어린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행 안전 수칙 등 교통안전 전반에 대해서 교육하였습니다. 반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5년부터 반영하였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육자료와 영상을 활용하고 교육 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과 함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 표지도 배부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VR 시뮬레이션 등 실습형 체험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어지러움, 두통, 호소 등으로 체험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효과의 판단은 매년 교육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다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와 고령자에 대한 비율을 상호 조정하여 80회 교육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보험사, 자동차 회사 등과 민가 협력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연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및 신호체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유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LED 광고 등 노면 표시 개선 등 관련 시설 설치 현황과 그 효과에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평가 결과가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신호 변경, 속도 조절, 잔여 시간 표시 등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 진구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4,589건이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829건으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LED 도로 표지판, 횡단보도 투광 등 바닥형 보행신호 등 화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매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교통신호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문안길과 고령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고려한 시설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반납률이 낮은 상황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나 캠페인 전략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반납자 중에서 이동권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 파악이 이루어졌는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이동수단 지원 방안이나 인센티브 확대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및 지원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 반납률이 3.2%인데 비해 부산 진구는 3.67%로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3년마다 신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주로 보건소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면허증 반납 안내와 함께 홍보 물품을 배부하면서 자진 반납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들에게 지불하는 선불 카드는 전국 시내 버스, 택시, KTX, 새마을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중교통 외에 추가 이동수단 지원은 없는 형편이나 인센티브 확보 지원 요청을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안전교통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은 생략하고 대신 마무리 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 진구 장애인 정책 점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정책 개선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정책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공공정책입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은 부산진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